오늘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설 극장가에는 아주 큰 돈을 들인 대작은 한 편도 없는데요. 그 대신에 그 자리를 채워줄 풍성한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 뭐 보지 뭐 하지 하시는 분들 오늘 집중하시죠.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막 대작,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영화들이 지금 극장에 걸려있지는 않아요. 이게 원래 연휴에는 막 그렇게 큰 작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다르죠, 분위기?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교섭이라든지 유령 같은 경우에는 350만을 돌파해야 순익분기점을 넘겼었습니다. 그래서 150억 이상의 대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때의 경험이 좀 흥행에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뭐 172만 명, 66만 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설날에 대작을 하기보다는 좀 중소형 영화들을 개봉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 요즘에 설 명절을 보내는 그런 방식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코로나19 이전에는 극장에 갔었습니다만 이후에는 극장 외에도 뭐 여행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OTT로 관람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나들이를 이제 산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조안점에 둘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화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을 봤을 때 굳이 명절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좋은 작품, 예를 들면 서울의 봄이라든지 또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비수기인 5월 달과 11월 달에도 흥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설 명절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거리가 많아지고 볼거리를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블록버스터가 꼭 지금 하진 않는다. 맞습니다. 이건데 근데 그래도 영화관 가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팝콘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연휴 앞두고 개봉해 있는 한국 영화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도그데이즈라든지 데드맨, 소풍이 대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 소소하고 또 인간의 휴머니즘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들인데요. 뭐 데드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눈길을 끄는데 조진욱 씨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약간 하드보일드한 장르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만재라는 인물이 좀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장기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충하려고 했더니 이름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이 바지 사장의 문을 이제 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 1,000억 원을 횡령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1,000억 원이 어디로 갔을까라고 추적을 해보니까 김희애 씨가 맡았던 심여사와 함께 그 돈을 추적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외화로는 이제 아가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킹스맨 감독이 연출을 해가지고 눈길을 이제 끌었습니다. 그래서 매슈 본 감독이 이제 찾아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작가가 쓴 그런 스파이 첩보물 내용이 그대로 현실에 실현이 되게 되면서 작가가 거기에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전설적인 첩보 요원인 아가일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서 액션이 펼쳐지는 내용 이런 작품들까지도 이제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예고 프로그램 보듯이 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서 관심이 많이 가는데 제가 좀 관심 갖고 있는 영화는 도그데이즈라는 영화거든요. 일단 윤여정 배우님 나오시고 배우 김윤주 씨가 공동으로 제작에 참여했고 어떤 애결인들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할 만한 그런 영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그데이즈. 개의 날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개를 매개로 해서 주인공들이 이제 훈훈하게 그런 삶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건데 윤여정 씨는 이제 세계적인 건축가로 나오게 되고요. 유해진 씨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은 독신남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건물주로서 그 건물 안에 동물병원이 1층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김세영 씨가 또 원장인데 반려견들이 왔다 갔다 보니까 이 배설물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티격태격 싸웁니다. 배설물 밟는 뭐 그런 장면이 예고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건물주의 이제 고민이긴 한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윤진 씨가 또 여기에 나오는데요. 김윤진 씨가 원래 이제 이 작품을 원작을 미국에서 이렇게 좋게 보고 그걸 한국판으로 만드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김윤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극 중에서 이 보육원에서 지유라는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대면대면한 거예요.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런 와중에 지유가 개 한 마리를 이렇게 이제 유기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유기견을 매개로 해서 좀 대화가 되고 좀 친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개가 바로 윤여정 씨가 극 중에서 잃어버린 완다라는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를 매개로 해서 얽히고 설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도그데이즈가 좀 더 훈훈하게 이렇게 입소문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훈훈한 영화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 영화 소풍 있잖아요. 이제
좀 유명하고 그리고 또 뭐랄까요, 되게 따뜻한 원로 배우분들이 좀 많이 출연하시는 그런 영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 말씀하셨던 네. 대로 우리 이번에 뭐 대작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그데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82억 원, 데드맨도 75억 원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이 소품 같은 경우는 12억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25만에서 26만인데 배우들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남은희 씨, 김영옥 씨, 그리고 박근영 씨가 출연하는데 이게 80대 친구들의 동창 그 여행기예요. 그래서 남해로 동창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내용인데 그 고향을 지키고 있는 동창으로서 이제 박근영 씨가 열연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화제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은 임영웅 씨의 노래가 OST로 이제 삽입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래알갱이라는 곡인데 사실 임영웅 씨는 OST로 자기의 노래를 이렇게 제공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영웅 팬분들이 이 영화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또 자녀분들도 이 영화 티켓 예매를 이렇게 줄 서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배우 저 김용욱 씨도 임용욱 씨 팬이라고 인터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인기가 그렇습니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극장에만 사실 볼거리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뭐 애초에 해주셨지만 OTT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작품들 뭐 있을까 보니까 살인자 이응 난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제가 좀 난감한데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최우식, 손석구 라인업 빵빵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남자 배우들 중에 두 명인데 중요한 건 이제 장난감 뭐 이렇게 발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작진은 이제 다 뭐 발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살인자 장난감이라고 뭐 발음하셔도 되고 살인자 영난감 이렇게 반응을 하셔도 어떻게 해도 됩니다. 상관없다고 하시던가요? 그래서 극중 주인공 그래서 손석구가 맡은 역할이 장난감이라는 형사입니다. 그래서 최우식 씨는 바로 이제 우연히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살인 대상이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그 뒤늦게 자기가 범죄자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게 다 범죄자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형사 입장에서는 수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손석구 씨가 계속 수사해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13년 전에 웹툰을 기반으로 한 작품인데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마화돼서 과연 그 원작의 묘미를 잘 살려낼 수 있을지 이 팬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최우식, 손석구 배우 때문에 많이 지금 이제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신작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 OTT 좀 나와 있는 영화들 보면은 좀 작년이나 극장가에서 화제가 많이 됐었던 영화가 이번에 OTT로 공개된 작품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즈메 문단속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500만 명 이상의 그런 관객 무리에 성공을 했는데 사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2, 300만 명 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500만 명까지 넘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에서 이제 동일본 대진이 일어나고 나서 좀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들을 이제 치유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스즈메 문단속은 그런 동일본 대지진과 상관없이 세대를 불문하고 호응을 받고 있다. 이것이 이제 설 명절 연휴에 맞춰가지고 팬들이 많이 기다렸는데 이번에 전격 이제 공개가 된 것이고요. 또 사실 뭐 스즈메 문단속뿐만이 아니고 탑건 매버릭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탑건의 주인공 톰 크루즈 사실 이번에는 이제 전투기 조종사로서 현역으로서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교관으로서 후임들을 이렇게 가시는데 그렇지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작전에 투입이 돼가지고 후임들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화려한 그런 전투기 씬이 굉장히 압도를 합니다. 그래서 매우 장면들이 압도를 하기 때문에 OTT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 장면들을 인상 깊게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만 들으면 집 밖에 나가기가 싫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지 않게 우리 전시라든지 밖에 나가서 즐기면 좋을 만한 문화 공간 같은 것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 공간이 사실은 우리 설 명절과 관련해서 단골로 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국립민속박물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립민속박물관에 가시기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지금 오늘 오다 보니까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 삼청동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나들이 나셨더라고요.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 로비나 그 옆에 뭐 카페나 이제 쉼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어르신과 함께 갈 수 있고 또 경복궁이나 북촌과 연계되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설 연휴 내내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메소포타미아 유물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면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도 많이 방문하고 네.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서 설 연휴에도 찾아보시면 좋겠고, 또 월대 복원 이후에 지금 경복궁이 처음으로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문장 교대식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겠고, 그 앞에 또 많이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광화문 사거리까지 네. 나들이 하시면 되겠고, 또 덕수궁 돌담길까지 나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대 고궁 같은 경우에는 종묘와 조선왕릉과 다 포함을 해서 지금 무료로 네. 12일까지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좀 약간 심해지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스크 착용하시고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들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나들이도 좋고 또 연휴니까요. 뭐 전통 공연을 본다거나 직접 체험한다거나 아이들이랑 같이 가면 그런 것들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시는 곳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립민속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갑진년 새해 네컷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용해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2일까지 용띠해 같은 경우는 선물을 우선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조하시면 좋겠고, 또 이 청룡 거울이 연을 이제 만든다든지 또 연합장도 만드는 그런 행사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립부산 과학관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용 달력도 만드실 수가 있겠고 자개 거울도 만들기를 아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각 지역에 이 과학원이 있습니다. 과학관이 있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또 방문하시면 좋겠고, 또 광주 역사 민속박물관이라든지 또 광주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행사를 하는데 숨은 용을 찾게 되면은 컬러링북을 주는 행사를 한다거나 어허. 또 이 자석으로 용을 낳게 되면 또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같은 경우는 12일까지 매일 관람객 400명에게 입구에서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이것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또 용띠 관람객 같은 경우에는 100명씩 또 달력도 증정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좀 이 선물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이제 체험도 하시면서 선물도 같이 즐기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 기관에서 좀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네요. 네, 민족 최대 명절 설, 뭐 볼거리도 할거리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즐거운 추억 남기시길 바라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원식 감사합니다.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